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똑같은 조건과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며 사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도리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지 그 방법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과 지혜 채널을 운영하는 70대인 김민환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아직 젊으시거나 또 저와 같은 세대들이 지금부터라도 보다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방법들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끼고 아쉬워하던 부분들로서 하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혹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하실 말씀 또는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경험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아래 7가지 사항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반드시 이런 하나하나를 행동으로 꼭 실천해 보시기를 강추하며, 그럼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영상 제작을 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주변에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들을 대체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겠는데, 첫 번째 방법으로는 감사하는 습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불행한 사람들은 대체로 사소한 일에도 불평을 하며 모든 사안을 다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감사 습관이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부정성 편향이라고 하는데, 의식적으로 감사한 것들을 찾는 연습을 하면 이러한 편향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면에 더 주목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매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살기 힘들고 어렵다 해도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는 반드시 감사할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선 자연을 봐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한 삶이나 환경만 생각해도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잠들기 전 3가지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마신 커피가 맛있었다. 친구가 안부 인사를 해줬다. 날씨가 좋았다. 같은 소소한 것들도 충분합니다. 다음으로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하루에 한 명에게라도 고마움을 직접 표현해 보십시오. 가족, 친구, 동료, 심지어 카페 직원분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자신도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분 동안의 감사 명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간 감사한 것들을 떠올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건강, 가족, 일, 취미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물론 잠에서 깨어날 때 좋지 않은 일이 있는 날은 우울해질 수 있지만, 가급적이면 그날 있을 좋은 일을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 현대그룹을 일으키신 정주영 회장님은 매일매일 일어날 때마다 그날 할 일을 생각하면 힘이 솟고 행복하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마인드로 하루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감사 습관을 실천한 사람들은 우울감이 줄어들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면역력까지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특별히 돈독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볼 2번째 습관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2번째 습관은 의미 있는 인간관계 구축하기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고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좋은 인간관계였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닌 관계의 질이 행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능동적 적극적인 자세로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할 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마주치며 진심으로 들어보십시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까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사람들과 만나는 시간을 미리 계획하고 지켜나가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솔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날씨나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지 마시고 서로의 꿈, 고민, 가치관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도 솔직하게 공유하면 관계가 더욱 깊어집니다. 그리고 작은 것부터 챙겨주십시오. 생일, 중요한 시험, 면접 등을 기억해서 안부를 묻고 응원해 주십시오. 이런 작은 관심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 번째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습관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얻으며 동시에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않고 요청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행위는 도우미 하이 헬퍼스, 하이라는 현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운동 후 느끼는 기분 좋음과 비슷한 상태로 엔돌핀과 세로토닌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은 누군가를 도와주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길을 안내해주거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도움이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다음으로는 자신의 재능을 나누십시오. 여러분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데, 예를 들면 요리, 컴퓨터, 언어, 운동 등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그 재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주다 보면 뿌듯하기도 하고 어느샌가 행복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도 참여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동물보호소, 복지관, 환경정화 활동 등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요청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합니다. 하지만 적절한 도움 요청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상대방에게도 도움을 줄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서로 행복한 미소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받은 도움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누군가의 호의를 받았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쁜 일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려면 무엇보다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행복한 사람의 생활 습관 네 번째는 현재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기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금을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지금 느끼는 감정,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현재 순간이 중요할까요? 우리의 행복은 과거나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추억이 있어도, 아무리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도 실제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시점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지금의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 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우선 마음 챙김 명상을 실천해 보십시오. 하루 10분만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잡념이 들어와도 판단하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음은 일상 활동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십시오. 밥을 먹을 때는 맛과 식감에 집중하고, 샤워할 때는 물의 온도와 촉감을 느껴보십시오. 걸을 때는 발걸음과 주변 소리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기에서 일시적으로 멀리해 보십시오. 하루 중 일정 시간은 휴대폰과 컴퓨터를 멀리하고 오롯이 현실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감각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5, 4, 3, 2, 1 기법을 활용해 보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 5가지, 들리는 것 4가지, 만져지는 것 3가지, 냄새나는 것 2가지, 만나는 것 1가지를 차례로 의식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십시오. 독서, 그림 그리기, 운동, 요리 등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을 정기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능력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과 마음 상태도 더 잘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또 행복한 사람들의 생활 습관 5번째는 자기 자신을 돌보기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관리합니다. 이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이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도 더 잘 사랑할 수 있다는 지혜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자기 돌봄은 3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체적 돌봄, 정신적 돌봄, 그리고 감정적 돌봄입니다. 특히 가장이나 부모들은 이런 마음가짐도 필요한데, 내가 있어야 가정도 가족도 있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자식들도 돌보고 가정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때로 자기를 우선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는 우선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인의 경우 특히 우리와 같은 노년에는 하루에 적어도 7 내지 8시간의 수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십시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품을 선택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켜보시고 특히 밥보다는 핑계로 식사를 거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꾸준한 운동을 하십시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30분씩 걷기, 집에서 스트레칭하기, 계단 이용하기 등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하는데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자녀들도 돌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으로 정신적 돌봄에 대한 방법으로 먼저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가지십시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도 때로는 무아지경에 멍 때리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법을 개발하도록 하십시오. 심호흡, 명상, 음악 감상,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가급적이면 스트레스를 빨리 털어버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감정적 돌봄을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수용하십시오.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억압하지만 말고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보거나 지금 내가 이런 기분이구나라고 인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 대화를 긍정적으로 바꿔보십시오. 실수했을 때 자신을 비난하기보다는 친한 친구를 대하듯 자신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합리화를 해보십시오. 또 필요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상담사나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자기 돌봄의 한 방법입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습관 6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기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호기심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학습과 성장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자체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하며 어려운 때도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먼저 평생 학습자의 마인드셋을 가져보십시오. 나는 이미 다 안다는 생각보다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가짐이 새로운 기회를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또 정기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십시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요리 배우기, 운동 시작하기,
컴퓨터 배우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컴포트 존, 즉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는 영역을 벗어나 보십시오. 다음으로 독서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권이라도 좋습니다. 자기계발서뿐만 아니라 소설, 역사,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독서는 가장 효율적인 간접 경험의 방법인데 책을 보기 어렵거나 시간이 없다면 유튜브에 책 읽어주는 영상이나 이북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나 워크숍에 참여해 보십시오. 요즘은 집에서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플랫폼들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강의를 찾아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도록 하십시오. 주변의 사람들 각자가 가진 고유한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라며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여겨보십시오.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좌절의 이유가 아닌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배운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눠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해도 더욱 깊어집니다. 이제 행복한 사람들의 마지막 7번째 습관은 건강한 자기만족과 합리화입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적절한 합리화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리화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성장을 멈추게 하는 부정적인 합리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건강한 자기 수용을 의미하는데, 이런 데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는 먼저 완벽주의를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면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충분히 좋다는 기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80% 정도의 완성도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 자신이 잘하는 영역에 더 집중하십시오. 또한 상황적 요인을 고려하십시오.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무조건 자신만 탓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운이나 타이밍, 환경적 요인들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인정하는 것도 현실적인 사고입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과정을 인정해 주십시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결과는 아쉽지만 정말 열심히 했어라고 스스로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작은 성취도 축하하십시오. 거대한 목표만 추구하지 말고 작은 진전이나 개선도 스스로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 운동 30분 했다. 책 10페이지 읽었다. 같은 작은 것들도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때로는 원래 계획을 수정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 있게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지나친 자기만족이나 합리화는 성장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수용과 성장 의지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까지 행복하기 위해서 해야 할 7가지 습관에 대하여 첫째로 감사하는 습관, 두 번째로는 의미 있는 인간관계 구축, 또 세 번째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기, 다음 네 번째로는 현재 순간을 온전하게 경험해보기, 다섯 번째로 자기 자신을 돌보기, 여섯 번째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기, 마지막 7번째로는 자기만족과 합리화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 별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세상에 무슨 일이든지 특별하거나 유별난 것은 없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별다른 방법이나 대책은 따로 없으며 불행한 사람도 뭔가 특별한 것을 잘못하거나 실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모든 것이 발달하고 모자람이 없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런데 결국은 어떤 생각과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행복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결정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나 오늘 설명한 7가지 방법들은 누구나가 생각할 수도 있고
실천에 옮길 수도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어떨까 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만, 혹시 이런 이야기에 다른 의견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만의 방법도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를 대비한 모든 사람들의 건강 문제로 이런 음식을 먹으면 수명이 단축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볼 테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